안녕하세요, 황심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에 힘입어 저희 황심소가 2018 팟빵 어워드 탑 20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후보일 뿐. 지금 황심소는 여러분들의 막강한 화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황심소에게 영광의 트로피를 선물해주세요. 지금 더보기란의 주소로 들어가셔서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에 투표해주세요. 이 투표는 12월 23일 금주 일요일에 종료합니다. 황심소 가족 여러분들의 빵빵한 지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추운 겨울이긴 하지만 따뜻한 난로가 그리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따뜻한 호빵! 저는 호빵이 그리운데 많은 분들은 난로, 서로 어깨를 받쳐할 수 있는 그런 난로를 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난로를 원하시는 분을 위한 사연 오늘 마련했습니다. 네, 저는 대체 연애, 결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하긴 잘하면 되지. 그러면 되죠, 그죠? 네. 그런데 연애 잘하고 계세요? 아니요. 아니죠. 결혼은요? 생각은 있으세요? 네. 네. 그럼 하시면 되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릴 때 어떡하죠? 결혼을 하고 싶으나 사람이 없다. 맞는 사람을 찾아요. 만나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이 북풍 한슬이 몰아치는 이 차가운 겨울밤, 나는 어디에 가야 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드시는 거죠. 네, 그런 사연이 지금 있는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저는 요새 내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와 너 아니면 안 된다라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결혼이 고민이기도 하고요. 제 소개를 하자면 이제 30대 중반에 들어가는 여성이고요. 학교에 꽤 오래 다녀서 가방끈이 긴 여성이기도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개인적 재능을 바탕으로 하는 작업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만의 것들을 만들어가며 잘 살고 있습니다. 수익 창출이 아직은 만족스럽지 않지만 제가 주인공이 되어서 하고 싶은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점이 좋아요. 세금도 꼬박꼬박 내고 있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월급도 주고 있고요. 직업적으로는 이 일을 10년 이상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만족스럽습니다. 예전 학교에서 공부할 때나 직장을 다닐 때는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했었고 마치 내 목줄을 교수님이 쥐고 있는 것 같고 수치평가를 당하는 것으로 인해 자존감이 바닥을 치곤 했었고요. 회식 자리를 정말 싫어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밝게 할 수 있지만 암튼 누구의 취향에도 맞지 않은 음식점에서 가장 무난한 메뉴를 골라서 평소 그리 친하지 않던 인간들끼리 필사적으로 친한 척을 하는 과정이 너무나도 힘겨웠습니다. 조직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안정이라는 키워드로 고정급여를 받기보다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걸 아이템으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상행위를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상인이라는 아이덴티티보다는 기획자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뭘 해보자 싶어서 박차고 나왔고 소소한 결실들을 하나씩 좌충우돌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네요. 저는 학창 시절부터도 그랬고 제가 선택하는 분야를 마치 연애하듯이 대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열렬하게 사랑하듯이 했고 또 제가 대학 전공을 선택을 했을 때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감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대학은 나름대로 명문대라는 곳을 갔지만 그 안에서도 전공을 3번이나 바꿨습니다. 첫 전공은 솔직히 성적 맞춰서 선택했고요. 그 다음 전공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 전공을 정말 좋아했지만 너무 순수한 전공인 터라 석사 과정으로 그것을 좀 더 실용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제 전공을 선택하는 것을 일종의 연애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연애를 거쳐서 결혼을 하겠다는 마음처럼요. 그래서 제가 하는 분야를 제가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임했었어요. 그냥 적당히 학교 다니겠다 그런 생각은 아니었고요. 그냥 파고 들어가고 싶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그런 감정을 연애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학위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고요. 저는 남다른 것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남다른 걸 하고 싶고 무언가 남들이 하는 기존의 것을 하기 싫고 무엇과 무엇을 합쳐서 새로운 게 있지 않을까 궁리하고 연구하고 그러다가 뭔가 참신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하면 너무 기뻐서 설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또한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러 다니고 그러한 과정에서 사람들과 인연을 맺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하고 뭔가를 만드는 등 그런 게 좋았어요. 그런 걸 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알아가고 대화하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한편 저는 현실의 일상적 인간관계에는 무심하기 그지없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그래요. 저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가족들은 자기 생일도 모른다며 서운하다고 아우성입니다. 싸가지가 없다거나 애정이 없다거나 등등 가족들에게 이러하니 인간인 애인에게는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호감을 가지는 사람은 주로 이상형이 자주 바뀌긴 하지만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컨텐츠가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걸 장인정신으로 가꾸어 나가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자기 특기가 분명하고 그걸 타인과 공유하는 가운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황 박사님도 제 이상형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하고 흥미롭고 나아가 존경하기에 이르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일종의 이데아의 영역에 있는 분들인 것 같아서 실제로 연애를 할 상대로 보지 않고 일종의 아이돌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은 분명합니다. 군기 잡는 사람, 상명하복하는 사람, 조직 논리에 찌든 사람, 스테레오타입, 부화 내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 없는 사람 등등. 암튼 그렇습니다. 저는 약 대여섯 번 정도의 연애 경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애를 한 경우는 대개 제가 먼저 대시를 했다기보다는 저에게 먼저 다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할 때 지극히 무심한 편이었습니다. 그게 쿨한 건지 아닌지 몰라도요. 연애를 하면서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긴 적도 딱히 없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남자친구가 같이 수업을 듣자고 해도 내가 왜? 난 나 듣고 싶은 거 들을 거야 이렇게 대응했었고요. 저와 굉장히 다른 환경의 남자친구와 만날 때는 그 남자의 이모저모에 딱히 관심을 크게 두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소원해졌습니다. 직장인 남자친구가 저를 보러 온다고 하면 이런 반응 상태였다가 주말에 뭐 어디를 가자고 하면 내가 따로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런 반응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남자친구가 너무 서럽다고 저에게 토로하면서 운 적도 있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관심이 없을 수가 있냐고요. 하루 종일 기다려서 30분, 1시간 보고 그냥 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이럴 거면 자기를 왜 만나주냐고 그러더군요. 그때 제 반응은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기보다는 그래? 내가 뭘 했어? 나는 그럴 거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반응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죄책감 같은 거요? 딱히 없었어요. 저는 연애를 하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인데 그런 걸 알아둬 라고 말한 적도 있었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등의 에너지보다는 저 자신을 위한 에너지를 좀 더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기쁨, 그런 것에는 다소 냉소적인 측면이 있어요. 두 사람이 있으면 좋은 점, 일단 혼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맛집에 갈 수 있고 적적하지 않으며 가끔의 성적 욕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수다를 떨 수 있다는 점, 일종의 유대감을 어느 정도 쌓을 수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너, 나는 나 이렇게 각자의 생각과 생활 환경과 사고방식, 행동 패턴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귀는 관계가 될 경우 뭔가 굉장히 귀찮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정감을 느낀 측면도 있긴 하지만요. 그냥 매일 밥 먹고 사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사람들이 저에게 결혼은 안 해? 이제 너도 나이가 됐는데 결혼을 해야지 라고 하길래 전 결혼은 안 해요. 고양이나 개를 기를지언정 결혼 생각은 없어요 라고 말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딱히 제가 바라는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근까지 만났던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좀 더 강해졌다고 할까요? 그는 스스로를 평범한 남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제가 꿈이 있는 사람이라서 좋다고 했고요. 저보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다가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매우 공을 들였고 헌신적인 남자였고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좋은 남자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밥을 먹으러 가면 이 남자가 다 계산을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길을 걸을 때 나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걸어가려고 한다든가 제가 운전을 배우니 그 남자는 운전은 자신이 앞으로 할 테니까 저는 옆에 타기만 하면 된다고 하거나 일을 마치면 저에게 차를 타고 먼저 오고 가고 제가 출장을 오가면 늘 대중교통은 이용하지 말고 자신을 부르라고 하는 등 자신의 방식으로는 저를 챙겨주는 아주 좋은 남자였어요. 그게 저에게는 불편했지만요.
이 남자는 저와 결혼까지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를 결혼 상대방으로 보면서 이건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한다라는 일종의 사회적 가치가 담긴 매뉴얼이 담긴 행동을 했습니다. 그중 제가 가장 기겁하고 싫어했던 건 추석이나 명절 때 시댁으로 가서 전을 부치고 명절 음식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말을 한 거였어요. 남자 애인이었던 사람은 1년에 제사를 9번 지내는 집안의 자손이고 누나와 형이 많은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참고로 그분들 집안 사람들은 하나같이 공무원이나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집안에 제가 들어간다는 걸 상상만 하더라도 숨이 콱콱 막혔었죠. 저는 이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생각해 봤지만 결론은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딱히 매력을 느끼기도 어려웠고 안정감보다는 속박감이 느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몇 가지를 계기로 헤어지자는 말은 굳이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저런 라이프에 내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에 과감하게 연락을 끊고 잘 살고 있습니다. 상대방도 단념을 했는지 연락이 오지 않네요. 저는 최근에 연애 이후 생각하게 됐는데 내가 일반적인 통념적인 연애에 큰 소질은 없구나 싶었습니다. 한 사람과 지지고 볶으면서 진득하게 연애하는 것은 제게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정말 사랑했었다고 생각하는 건 성적 경험을 나누지도 않았던 정신적 교감이 매우 컸던 관계에서였습니다. 저는 이 기억을 첫사랑의 감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덜 익은 풋사과 같은 싱그러움, 풋풋한 청포도 같은 그런 연초록 빛깔로 기억되는 동갑내기 여자였어요. 20대 초반에 저는 영화를 보는 걸 매우 좋아했고요. 대학로의 극장을 찾아다니면서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예술 영화들을 관람하는 게 취미였습니다. 그때 극장에서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편의상 이니셜 J로 할게요. J를 봤을 때 첫눈에 반했었다고나 해야 할까요? 오묘하고 섬세한 기운에 반했던 것 같습니다. J와 차를 마시고 영화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강 난지공원에서 하는 락 페스티벌에 같이 가기로 했었죠. 외국 록밴드들의 공연을 들으면서 저녁 노을부터 까만 밤바람, 축축한 새벽에 이르기까지 하염없이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즐겼던 기억이 나요. 새벽녘에 공연이 끝나고 잔디밭에 드러누워서 그림자 놀이도 하고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허공에 발을 허우적거리며 하늘을 걷는 신용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좋아하는 문학가의 글귀, 가수의 가사 등을 하나둘씩 읊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때 제이와 계속 함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고개를 돌려 제이의 옆 얼굴을 바라보다가 반했던 것 같아요. 하얀 피부와 크고 굵은 눈망울 그리고 붉고 도톰한 입술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었고요. 어디서 잔뜩 읽은 글귀들을 읊어대며 지식인 흉내를 내는 어설픈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꼈었어요. 그런 열병 같은 감정을 제이에게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이후로 제이와 영혼의 친구처럼 붙어 다녔었네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싱그럽다라는 표현이 딱 맞겠네요. 마침 그 친구가 박사님이 계셨던 연대를 다녔던 까닭에 저는 그 아이를 보러 연대까지 자주 찾아갔었어요. 광화문 일대와 서대문의 일대의 극장, 그 시절에는 아는 사람만 알았던 뮤지션이 운영하는 카페 등을 함께 쏘다니며 막차 시간까지 하염없이 대화하고 그래도 대화가 끊기지 않으면 새벽길을 하염없이 걸었었어요. 눈 쌓인 광화문길, 광역버스가 일부러 끊기기를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같이 새벽 영화를 보고 아침 첫 차로 가려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면 아쉽고 또 아쉬웠었습니다. 제이와 함께 이상적인 연인관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23살의 저는 어디서 열심히 주워 읽은 사르트르와 시몬드 보부아르의 관계에 관하여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런 연인관계가 정말 이상적이라고 얘기했었어요. 물론 30대인 지금 생각해보니 글귀로 기술된 연인관계와 현실의 관계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어서 지금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무렵 제이가 여름방학 때 프랑스에 여행을 갔다가 사르트르와 보부아르가 함께했던 카페의 내부, 그 카페에서 판매하는 음료를 주문한 사진, 그리고 사르트르와 보부아르의 묘지에 노란 프리지아를 사서 바친 사진 등을 찍어서 제게 인화해 주었어요. 필름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 뭐랄까 가슴이 너무나도 떨리고 감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후 어쩌고 저쩌다가 제이는 제가 너무 냉정하게 굴고 제이의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처를 받았다면서 장문의 편지를 써서 저에게 주었어요.
저는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연세대 중도까지 가서 그 아이를 붙잡았지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암튼 저로 인하여 너무 상처를 입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인생을 살면서 사람에게 매달리는 짓까지 해봤던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매달려도 안 되는구나 할 때쯤 끝나더군요. 암튼 저는 그래서 연대를 생각하면 그 아이가 많이 생각나고 가슴이 저릿저릿 해오는 게 있어요. 그 아이와 성적인 관계를 맺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제가 지금껏 살면서 가장 가슴 뛰고 설렘을 느꼈던 사람이라는 것일 뿐이고요. 사실 그 아이와의 관계 때문에 제가 혹시 동성연애를 지향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 본 적도 있긴 한데 결론은 아니다였어요. 그 이후 저의 연애는 줄곧 남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남자를 좋아하기는 하는데 딱히 심장에 임팩트가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연애를 해보진 못했다는 것. 즉, 심장이 터질 만큼 좋아한 기억은 없다는 것을요. 요즘은 간간히 만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도 딱히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만나요. 이제는 나이도 30대 중반이기도 해서 어느 정도 한계도 보인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혼이 목적인 남자들의 경우에는 일단 여지를 크게 주지 않으려고 하고 가볍게 찌질하긴 하지만 과거 그 제2의 소식을 들으면 뭔가 아쉽고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첫사랑 여친을 잊지 못하는 성인 남성의 마음을 그린 영화 건축학개론의 주인공의 마음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튼 저는 제 인생에서 다시 과거에 느꼈던 것처럼 싱그럽고 터질 것만 같은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철모를 정도로 열정적이고 순수한 그런 감정요. 지금의 저는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욕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반려자이자 동반자라면 가장 베스트겠죠. 저는 영감을 주는 사람과 그런 관계를 갖고 싶습니다. 분명한 건 그게 일단은 제게 있어서 통념적 의미의 결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요. 그건 제가 지난 남자친구들을 떠난 이유이기도 하고요. 저는 결혼이라고 하면 웨딩드레스를 왜 입어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고 하며 서로의 집안에 무슨 책임을 져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결혼을 하면 인생을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듭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건 더더욱 생각해보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한편 이제는 세상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30대가 되고 난 다음 제 사업장을 마련하고 하나둘씩 제 생활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되니까 제가 동반자이자 반려자를 너무나도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고 있어서 현실의 일상적인 관계가 주는 안정감을 자꾸 거부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저는 제게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저도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이러한 저의 바람을 충족하려면 어떤 사람과 만나는 게 좋을지, 관계를 형성해가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긴 사연이죠? 제가 이렇게 긴 사연을 일부러 선택한 이유는 이분이 진짜 아이디얼리스트 유형의 사람이 가진 연애에 대한 생각, 결혼에 대한 생각을 너무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해 주셨기 때문에 마치 한 편의 단편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사연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연을 쭉 들으니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약간 특이하다는 생각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드셨어요. 본인이 아이디얼리스트가 아닌가 보네요. 저는 로맨 성향도 있고 아이디얼 성향도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럼 본인은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아이디얼 성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이분은 아주 전형적인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고요.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 몸과 몸의 만남, 뭐 성적인 부분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서로 의미가 있고 본인이 영혼이 통한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남자친구보다는 여자친구라고 할 수 있는 제2에게 어쨌든 간에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 그리고 말이 통하는 사람. 그런데 남자들 중에서 말이 통한다고 싶고 나한테 좀 잘해준다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그 사람한테 마치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한테 진짜 잘해주고 괜찮은 남자라도 이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딱 연락을 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본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보통 처음에는
되게 달콤하게 시작하다가 예. 만나가면서는 화들짝 놀라게 되는. 뭐에 화들짝 놀라게 돼요? 처음에는 그냥 일상적인 얘기를 해도 되게 공감도 많이 해주고 애정 표현도 많이 하다가 보통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현실적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현실적으로 변한다. 현실적이라는 게 변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말인가요? 처음에 느껴지는 거는 호응이나 공감도 줄고 뭐 데이트하는 시간도 줄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행동들을 그전에는 조심해줬다면 이제는 조금 스스럼 없이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거겠죠. 아, 그 말은 처음에는 나한테 신경을 써주고 뭔가 내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도 않고 지 편한 대로 지 좋은 대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이시죠. 본인은 확실히 연애할 때는 로맨 모드로 연애를 하시네요. 그래서 본인이 한테 많이 신경 써주고 끊임없이 잘해주고 무한정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또 자기한테 더 잘해주는 그런 남자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것이 연애와 그것이 이어져야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연 주신 분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이 사연 주신 분이 사실 이해가 잘 안 되고 특이하다라고 반응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내가 누군가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의미하면 그 의미에 대해서 밤새 이야기하고 새벽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또 낮에도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야, 의미가 밥 먹여주냐? 밥 먹는 거는 그냥 내가 웬만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밥 먹는니까 밥 먹는 거 말고라도 그런 이야기가 통한다라고 느끼면 좋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통할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죠. 근데 주변의 남자한테서는 성별을 나누기보다는 그래도 그 남자친구한테 이런 나의 이상을 공감받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주변의 남자들은 이런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 있다고 생각해서 어느 정도 나한테 해주는데도 결혼을 생각하는 순간 그 무시무시한 CEO들을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공감되기는커녕 아주 이상한 인간처럼 보이는 거죠. 본인이 아이돌처럼 그리는 사람, 진짜 이분 재밌어요. 그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되는데 그냥 남자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찌질하고 그래서 본인이 힘들다. 군기 잡는 사람, 상명하복하는 사람, 조직 논리에 따르는 사람, 스테레오타입, 부하내동하는 사람,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근데 사회생활하는 남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믿으니까 이분은 참 자기가 30대 중반이 돼서 웬만큼 괜찮고 이분 참 뭐 가방끈도 길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고 명문대 다니고 남들이 보기엔 또 지가 알아서 돈도 잘 벌고 그런데 너무 싫다 이거예요. 일반적인 남자들. 자, 그리고 이분은 상당히 열정이 있는 분이거든요. 무슨 심지어는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해도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설레는 감정으로 선택을 했다는 거. 이분 진짜 나름대로 아이디얼리스트 만빵으로 발휘하고 사시는 분이거든. 심지어 대학원에서 회식하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거는 이상적인 자기 삶을 상당히 자기 공부하는데 일하는데 지향하면서 사는데 일상의 생활에서는 일상의 인간관계에서는 무심하기 그지없다. 진짜 딱 내 이야기네요.
그리고 이상향,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컨텐츠가 있고 그걸 장인 정신으로 갖고 나가는 사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야, 그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밤을 새서 이야기를 해도 금방 시간이 지나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연애에 집중해서 만나고 잘 안 할 것 같은데요. 뭐 그거는 또 누구하고나 그렇게 연애 감정을 가지지는 않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그 연애 감정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이 이런 경우는 상당히 많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여성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분은 연애를 안 한 거 아니라 대여섯 번 정도 연애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연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 사귀는 사람한테 무심한 듯이 대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사실 아이디얼리스트는 이런 성향이긴 한데 그래도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무심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무심하게 그거는 자기 일을 하는데 에너지를 썼다 보니까 무심한데 그래도 또 만나면 또 나름대로 시간을 가지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왜 항상 너는 나를 생각하지 않느냐, 나를 생각하는 모습이 부족하는 것 같아, 너 마음 떠난 것 같아, 이래가지고 떠나거나 그만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또 이 아이디얼리스트 여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 하는 일에서는 웬만큼 성과를 내고 잘 지내거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떤 부분이 공감이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상이나 뭐 꿈 같은 거를 이제 제 아이디얼 성향인 것 같은데 그렇죠. 같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다수는 아니고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큼은 공감받고 싶어서 그렇죠. 막 열심히 피력을 해요. 네. 근데 오히려 안 친한 사람은 모르겠지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걸 공감받지 못했을 때 너무 크게 상처로 돌아와서 맞아요. 그거는 크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하고 다른 종족이구나 생각을 해서.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사실 그거를 빨리 캐치를 했어요. 결혼까지 하고 싶은 어떤 남자가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일종의 매뉴얼을 강요하는 순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그냥 딱 속박감을 느꼈을 때 이건 아니라고 자기는 더 이상 반응하지 않으니까 결국에 그 남자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본인이 더욱더 느끼는 나와 평생 갈 수 있는 사람은 뭘까라고 할 때 제이와의 그 진한 사랑이라는 느낌. 그런데 같은 동성인데 그럼 그건 동성애 아닌가요? 이러는데 그거는 남자냐 여자냐 생식기만 가지고 인간의 사랑의 감정을 보는 거지 진짜 영혼이 통하는 사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다고 이 제이가 이 사람하고의 관계를 사랑이라는 그 열정으로 봤을까? 아니면 제이는 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진짜 사랑이었으면 동성애 느낌이 없어도 또 본인이 마음으로 통한 걸 확인한 걸 넘어서 몸이 통하는 거를 확인하려고 했을 텐데 두 사람 다 그런 거는 아마 본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마음이 통하는 진한 경험을 너무나 이 제이를 통해서 했는데 그 제이마저도 본인이 냉정하게 굴고 자기 감정을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우리 그만 만나자라고 했다는 거. 그럴 때 결국에는 이 사랑의 감정 속에는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얼마나 공감해주고 또 어떤 사람한테 항상 따뜻한 행동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가 이랬을 때 우리의 감정이 서로 잘 통하고 그 감정이 통하는 건 무조건 잘 통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상대방을 받아줄 수 있고 상대방에 관심을 기울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연 주신 분은 그 부분을 그냥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치 정해진 어떤 의미 그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은 있기만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의미를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짝사랑하듯이 느낄 수 있는 아이돌 같은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나는 알면 됐어. 그리고 사랑하면 됐어.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그 사람을 알고 싶다. 라고 하면 그 아이돌 같은 사람을 본인이 찾아야 돼요. 그럼 그런 사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능성 있는 사람을 좀 만들어야 그렇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먼저 찍어가지고 시간을 두고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근데 이분이 30 중반이니까 본인이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겠어요? 마음이 급하겠어요? 촉박하게 좀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은 어떻게 해요? 사연을 보냈죠. 사연을 보내가지고 지금의 저는 어떻게 하나요?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본인이 의미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그 사람이 자 여기 저 의미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상대방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야 하면 서로 무심히 만났을 때 또는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또 많은 의미를 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한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나는 그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의미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이 내한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있잖아요. 내가 그에게 다가갈 때, 내가 그에게 이름을 부여할 때 그는 뭐라죠? 한송이의 꽃이 오 그래요. 오, 훌륭해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작정 의미를 부여가 아니라 그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찾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할 때, 그리고 그 분명한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가지게 만들 때, 그럴 때 이분이 바라는 바람이 충족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미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진 사람,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 이렇게 나에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내가 그 사람에게 의미를 줄 수 있으면 나는 그 사람한테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굴 만나라고 그랬어요? 가능성 있는 사람. 네, 아무나 만나면 돼요. 아무나 만나면 돼요. 그리고 단지 결혼한 사람을 만나려면 또 본인이 힘들다는 건 각오하고 만나야 돼요. 아무나 만난 데는 결혼했냐 안 했냐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나 만나려면요, 내가 그 만나는 데에 대한 이유도 내 스스로 붙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내한테 그 사람을 바라보는 순간에도 내만의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것이 이분이 제이라는 친구하고 처음에 영화관에서 만났지만은 영화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음악을 이야기하면서 본인 나름대로 끊임없이 의미를 찾고 그 사람이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됐던 거죠. 그것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할 때 누군가에게서도 내가 어떤 의미로 다가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도 알 수 있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다고요. 네, 그러면 연애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시겠네요. 자, 그러면 꼭 연애 잘하시고 결혼하기를 빌면서 이 방송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